오늘은 얼마 전 개봉한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화는 주인공인 라일리라는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가는 13살 여자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캐릭터가 돼서 주도권 싸움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청소년기 발달을 연구한 심리학자에게 자문을 받은 만큼 사춘기의 마음의 변화를 정말 잘 그려냈어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로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청소년기 자녀를 두셨거나 청소년이 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상까지 보시면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정말 큰 심리적 변화를 겪어요.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하기도 하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족보다도 친구나 또래 관계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애가 아니랬는데 왜 이렇게 못돼졌지?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오늘은 얼마 전 개봉한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어느샌가부터 전문성이 최고 수준인 학자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는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작품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들에게 컨설팅을 받으며 만든 영화예요. 1편도 폴 에크만과 대처 켈트너 같은 감정 연구에서 권위자이신 심리학 교수님들께 자문을 받았고요. 2편은 대처 켈트너 교수님은 그대로 하시고 리사 다머라는 심리학자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청소년 발달을 주로 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보면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봤어요.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평소에도 말씀드리고 조언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영화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교보제로 쓰고 싶은 만큼 좋았어서 이번 영상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해서 줄거리도 조금은 같이 얘기할게요. 그래도 스포일러가 있기는 하니 원치 않으시는 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라일리라는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가는 13살 여자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캐릭터가 돼서 주도권 싸움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청소년기 발달을 연구한 심리학자에게 자문을 받은 만큼 사춘기의 마음의 변화를 정말 잘 그려냈어요.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로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청소년기 자녀를 두셨거나 곧 청소년이 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영화를 보시고 이 영상까지 보시면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정말 큰 심리적 변화를 겪어요. 갑자기 딴 사람처럼 변하기도 하고요. 영화에서도 기존에 있던 마음 스테이션이 무너지고 새로 공사가 들어가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사춘기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호르몬의 변화와 신체 변화, 뇌 발달 같은 생물학적 변화에다가 인지적으로도 성숙해지면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청소년기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이런 변화들 때문에 사실 사춘기 아이들은 크게든 작게든 마음의 격동을 겪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애가 왜 이러지? 싶은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또 하나, 영화에서 잘 짚은 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족보다도 친구나 또래 관계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영화에서도 가족섬은 점점 초라해지는 반면에 우정섬은 커지잖아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은 또래들 사이에서의 규칙을 따르려고 엄청 노력하고 또래의 문화에 편입되고 받아들여지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진입한 아이들이 실제로 가족이나 부모님의 규칙보다 또래의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영화에서도 보면 라일리도 동경하는 벨과 그 친구들의 문화에 편입하려고 애를 쓰고 머리 염색도 하죠. 그런데 여기엔 발달적으로 좋은 면도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소속감도 느끼고 사회성이 발달하며 자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정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영화의 웃음 포인트였던 비아냥 협곡, 셀케즘 밸리도 청소년기에 인지 발달이 되면서 보일 수 있는 특징이에요. 이걸 잘 사용하는 아이들 부모님은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약 오르실 때도 있을 거예요. 애가 아니랬는데 왜 이렇게 못돼졌지?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셀캐즘, 즉 풍자를 잘 사용하려면요, 실제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표정은 어떻게 하는지, 톤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를 알고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찾는 과정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기능이에요. 사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하실 때 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증거다, 너무 기분 나쁜 방향으로 갈 때만 훈계하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아이들이 알아서 적당히 조절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줄거리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영화는 불안으로 번역된 앵자이어티와 기쁨이, 즉 조이의 주도권 싸움을 통해서 라일리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사춘기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그려냈어요. 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에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전 발달 심리학자로서 더 나아가서 이 영화가 우리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처럼 읽혔어요. 중심 줄거리인 불안과 기쁨의 주도권 싸움이 꼭 부모님들의 안 좋은 양육 방식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인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물론 영화에서는 순전히 저 두 감정 캐릭터가 스스로 라일리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처럼 그리는데요. 사실 어떤 아이의 성격과 자아 정체감 형성은 본인의 타고난 것도 물론 있지만요, 부모님의 가치관이나 양육 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내 어떤 태도가 아이를 어떻게 자라게 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보실 만한 내용이에요. 저 역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저 질문을 하고 싶은데, PD님은 주변에 아이나 아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건 안 좋은데 하시는 양육 방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일단 공공장소나 학교 그런 데서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 너무 훈계를 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직접 본 적 없지만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저렇게 잘하면 저 애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혼내도 당신이 뭔데? 귀한 아들 혼내냐? 기죽이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좀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몰아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힘들어하는데 드라마 스카이캐슬 같은 거 보면은 엄청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아이를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들 보면, 저는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종의 아동 학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습니다. 네, PD님이 사실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잘못이기도 하고, 옆에서 봤을 때 저건 아닌데 싶은 대표적인 잘못이죠. 저는 이 영화가 정확히 그런 양육 방식의 잘못된 점을 짚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선 불안이가 대장인 조이와 기존 감정들을 모두 쫓아내고 주도권을 잡죠. 그러고서는 사실 긍정적일 수 있는 행동들도 많이 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요. 일찍 일어나 아이스 하키 연습도 하고 골도 막 넣죠. 전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보여준 게 참 좋더라고요. 앵자이어티, 불안은요, 심리학적으로나 발달 심리학적으로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 맞아요. 미래의 위험을 평가하고 준비하게 해서 우리의 생존력을 높여주거든요. 인류 초기에 초원을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겨울이니 식량이 없겠는데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식량을 잘 저축하고, 이런 지형이면 사자 같은 포식자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 위험을 잘 감지하고 어느 정도 불안해하면서 조심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이 없는 사람들보다 오래 살아남아 유전자를 남겼겠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불안, 앵자이어티가 있어야지 수행과 성취가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됐는데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속이 마냥 편하면 공부를 안 하겠죠. 어느 정도 시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야
시험에 대비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공부할 동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긍정적이 있는 적절한 불안과 과도하게 불안한 상태, 그래서 불안장애로 발전하는 정도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 불안장애로 가는 것을 조장하시거나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고 학교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이 높아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아이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걱정, 불안을 높여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아이의 불안도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태도가 안 좋은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의 불안도를 안 좋은 쪽으로 높이는 부모님의 행동이나 양육 태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부모님 자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너무 과보호를 하시거나 과하게 통제를 하면 아이들이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스스로를 비난하는 자아가 생겨버리면요. 부모님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결과값인 성과도 나오지 않습니다.